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차이점. 앞에서 7가지 정도 차이점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차이점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건 베트남어 말하기에 대한 부분이나 듣기에 대한 부분에도 해당이 되고, 어휘에 대한 언어군에 대한 부분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우선 가장 중요한 그 차이점 중에 베트남어가 성조가 있는 부분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성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성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육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육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다수 많은 단어의 그룹이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룹이 있는 단어가 있고, 그 그룹이 있는 단어에 성조가 붙어서 뜻이 달라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어 단어를 공부할 때 이제 정상어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영어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 정상어를 다시 베트남어로 다 바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언어가 공통어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 어떤 단어를 예를 들까? 한국어 기준으로는 그렇게 그 쉽게 말하면 동음 이의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말은 같고, 단어는 같고, 뜻이 여러 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눈 하면은 발음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한국어에서 눈 하면은 그 얼굴에 있는 눈, 보는 눈과 그다음에 겨울에 내리는 눈 같고 있어요. 밤 그러면 아, 낮과 밤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과일 중에서 밤도 있고 뭐 이런 배,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한국어는 그런 단어들이 그렇게까지 있긴 있는데 많이 있지만 동음이의어가 많이 있지만 육성 정도의 그룹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단어가 뭐 5개의 뜻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진 않다.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의외로 큰 차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 뭐냐면, 언어적 특성의 차이 중에서 단어 수가 많은 말과 단어 수가 적은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베트남어가 이제 한 5성 기준으로 얘기해서 5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비교적 자주 사용하는 단어 그룹에 속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음, 1000단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000단어가 5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단어당 5개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육성이라고 하면 6개의 뜻이 있고 뭐 육성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1000단어만 가지고도 6000단어의 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성조만 가지고. 그러면 베트남어 기준으로는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단어만 가지고 이제 6000단어를 사용하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 아주 세밀한 소리를 가지고서 6000단어를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1000단어를 가지고 그 소리의 높낮이를 가지고서 6000단어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소리에 대한 엄청난 쉽게 말하면 감각, 소리에 대한 감각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 성조가 있는 말을. 뭐 중국어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중국어, 태국어, 뭐 성조가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조를 사용하는 언어구는 이런 특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소수의 단어로 효율적으로 여러 개의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택한 거고, 그 방식에서 나오는, 그 방식에서 나오는 효과는 단어 수는 적되 성조를 넣어서 단어 수를 많이 하는데, 결국 같은 단어를 성조로만 다른 의미의 단어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게 뭐 한두 개라면 그냥 한국어처럼 써도 되지만, 다섯 개, 여섯 개, 뭐 네 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성조가 갖는 그 소리값이 갖는 어떤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상당히 그 소리값이 발전이 돼 있다. 그래서 음성 체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문자 체계보다도. 왜냐하면 그 천 단어를 육천 단어로 만들어 가지고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를 배우려고 한다 그러면은 음성이 더 강조가 돼야 되는 거고 더 그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베트남어는 음성이 되게 어렵다. 성조가 있어서. 근데 그거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체화를 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조를 체화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뭐 한국어를 기준으로 보면 어떠냐? 한국어는 성조가 없으니까 당연히 베트남 사람들이 천 단어를 사용했던 거를 한국 사람들은 육천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육천 단어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어떤 의미 차이가 있냐면 베트남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의 수는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의 수에 비해 훨씬 적을 수 있다. 단어는 굉장히 이제 쉽게 말하면 단어 개수가 적은 게 아니라 아니, 그 단어의 의미가 적은 게 아니라 단어의 개수가 적을 수 있다. 단기 단어에다 성조만 딱 넣어가지고 단어를 늘리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모든 단어들을 다 하나둘 하나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 베트남 사람들은 소리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고 한국 사람들은 어휘력이 뛰어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6천 단어나 그게 만 단어면 어, 한국 사람들은 6만 단어를 그 두뇌 속에서 따로 돌려야 돼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만 단어만 두뇌 속에서 돌리고 만 단어를 활용해서 성조만 딱 넣어버리면은 6만 단어가 되니까. 그러니까 단어 수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 6만 단어는 똑같아요. 베트남 사람이 사용하는 6만 단어,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6만 단어는 똑같은데, 만 단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베트남 사람들은 그냥 만 단어만 알고 거기서 성조만 붙이면 6만 단어가 되고, 그 과정에서 베트남 사람들은 소리값에 대한 엄청난 민감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려서부터 체화해서 써야 되니까.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성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6만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휘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 어휘를 사용하는 것들, 단어를 많이 사용해야 돼. 그런 어떤 차이점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때 단어 공부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는 거고, 한국 사람이 베트남어를 배울 때는 발음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만 단어를 가지고 육만 단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차이를 갖다가 인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 단어를 얼마큼 많이 알고 있느냐는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어서 그까지는 보진 못했지만, 아,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한국 사람이 베트남어를 발음을 할 때 보면은, 그 부분이 어렵다라는 거. 이 차이가 분명하니까, 아, 좀 더 다르게 생각하면, 단어를 적게 배워도 되는 이점이 있으니까 발음을 집중하는 것이 베트남어를 배우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부러 단어를 성조별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성조가 나올 때마다 구분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어 뜻이 달라지니까. 그래야만 듣기, 말하기 할 때도 좀 분명하게 들을 수 있고, 말할 때도 좀 더 그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7가지 차이점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8가지 차이점이 됩니다. 초창기에 말했던 건데.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차이점 중에서 단어 수에 대한 차이. 베트남어는 만 단어로 6만 단어를 만들 수 있다. 성조 때문에 6개의 성조를 사용하면 만 단어가 6만 단어가 되고 한국 사람들은 6만 단어를 그대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은 발음, 소리에 아주 민감하고 그런 소리를 사용하는, 민감한 소리를 사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한국 사람들은 어휘력이 좋고, 왜냐하면 많은 단어를 활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휘력이 좋다는 내용을,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잘 분석하고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Translate into English and Vietnamese about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단어 성조 구조 차이, 6개의 성조 사용 확장 가능, 한 단어가 성조에 따라 다른 의미로 시작하는 성조 없음, 단어 수 확장, 기본 어근 성조, 유변화, 만단어 성조, 약 6만 나오기. 각 의미마다 별도의 단어 필요, 6만 의미, 6만 단어. 언어 감각 발달, 소리, 높낮이, 억양, 육도로 등단, 발음 구별 능력 뛰어남. 다양한 단어를 정확하게 묘사, 어휘력 발달. 동음이유여, 한 어근의 성조 변화로 다시 생성. 일부 동음이유여 전자나 성조 기반 아닌. 학습 난이도 외국인 학습 시 발음 성조 구별이 큰 장벽, 외국인 학습 시 방대한 단어량 습득이 큰 장벽. 이 차이가 만드는 학습 난이도. 한국인이 베트남어를 배울 때 어려운 점은 발음과 성조 구별이 가장 큰 장벽이다. 한 단어의 성조를 잘못 쓰면 완전 다른 뜻이 되므로 청각훈련과 성조 반복 연습이 필수. 베트남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점, 기억해야 할 단어 수가 많다. 성조로 변형할 수 없으니까 그 의미를 독립적 단어로 암기해야 한다. 베트남의 효율적 학습 방법 한국인 기준. 소리 성조 집중 훈련. 매일 10에서 15분씩 한 성조씩 반복 발음 훈련을 한다. 음. 동일한 어근에서 성조 변화에 따른 의미 변화를 묶어서 학습. 듣기 발음 병행 학습. 성조는 발음뿐 아니라 듣기 민감도와 함께 발달해야 함. 유튜브 뉴스 드라마 짧은 대사를 듣고 성조를 구별하는 능력. 의미 발음 연결 학습. 단어 카드 성조표 의미 그림을 함께 넣어서 시각, 생각, 둥식기, 예, 마, 미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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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성조 패턴 학습법. 하나의 어근을 배울 때 육성조 변형을 한 번에 학습. 이렇게 하면 일단어 학습 주입에 어휘당합니다. 이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실제 대화 중심 연습. 성조 실수를 교정해줄 원어민 파트너 또는 AI 음성 인식 가르. 잘로 음성 메시지, 텍스트 변환 기능을 이용해 발음 정확도 전개. 이게 그거다. 결론. 한국인 베트남어 발음 성조 감각이 핵심인데 단어 수는 적지만 소리 민감도가 있다. 베트남인은 한국인 성조 부담 넓지만 방대한 단어가 필요하다. 학습 효율성을 높이려면 한국인은 소리, 성조, 의미, 삼박자, 연결 훈련, 베트남인은 의미 확장, 동요, 어휘군 학습이 효과적이다. 이상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단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